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된 여자입니다. 날이 좋아지니 확실히 기분도 상기되나 봅니다. 깨끗한 하늘을 보니까 근심 걱정이 싹 다 가벼워지네요. 그래서 문득 수개월 전이 되어버린 저의 이혼 상처도 그저 푸른 도화지에 구름 한 점밖에 안 될 만큼 가벼운 상처로 느껴져서 공개적인 곳에 사연을 털어내보고자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결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결혼할 상대가 안 생긴다면 죽을 때까지 안 해도 상관이 없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저희 가족들의 입장은 아니었어요. 가족들은 가족이 있어야 얼마나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미래를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매번 제게 결혼을 부추겼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아마 외동인 제가 먼 훗날 혼자 남겨질 게 걱정이 되셔서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게 겁은 날 것 같지만 그렇다고 오지도 않은 날을 위해 원치 않는 삶을 준비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만큼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뜻이었겠죠. 그렇게 시간만 보냈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4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갔고, 그럴수록 아빠가 유독 조급해했어요. 아빠가 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은 줄 몰랐는데 엄마가 한날 아빠 몰래 아빠가 제 걱정 많이 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다른 실행력으로 연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소개팅을 잡아왔더라고요. 다짜고짜 저더러 몇 날 몇 시 소개팅 잡아놨으니까 나가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야. 그런 건 더 젊고 어리거나 스펙이 좋은 여자들이나 해야지. 나는 나이도 많은데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잖아. 바로 차일걸? 일단 만나보고 생각하라니까. 그쪽에서 네가 무슨 일 하는지 몇 살인지 그런 기본 정보는 다 알고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애처럼 살 거야? 엄마 아빠가 평생 너랑 같이 살 줄 알아? 이미 잡은 소개팅이라고 하니 별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저의 비혼을 스트레스로 느낄 만큼 걱정하고 있다 하니까 소개팅이라도 나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오래간만에 아빠가 고른 남자와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남자랑 교제를 목적으로 약속을 가져본 건 오랜만이라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났던 소개팅남이 저와 결혼까지 가게 된 남편이에요. 저와 남편은 미치게 좋아서 만났다기보다는 굳이 마음 안 맞는 부분이 없어서 계속 사귀었던 거고, 양갓집에서 하도 결혼을 재촉하니까 반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던 거였어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서 남편도 저도 결혼에 대해 거부감은 없었죠. 우리 둘 다 비혼주의가 강력했던 입장이 아니라 당연히 인연이 생기면 결혼할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혼수랑 예단은 양갓집에서 알아서 다 해주셨습니다. 저희보다 더 신이 난 양가 집안 어른들을 보면서 저랑 남편은 부모님들께 여태 효도랍시고 해드렸던 건 별것도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이제야 효도를 하는 것 같아 나름 뿌듯했었네요. 어쨌든 저희는 만난 지 반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얼떨결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더러 정신 나갔다고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미치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저랑 남편은 서로 덜 사랑했으니 사람을 더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봤거든요. 애초에 남편이랑 저는 서로한테 콩깍지가 없어서 서로에 대해 착각할 이미지 따위도 없었다는 겁니다. 일부러 무언가를 안 보여주려고 숨기는 게 아닌 이상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결혼 생활이 감히 평범하고 행복할 거라고 자신했어요. 남편이 제 사생활, 우리 부부 영역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지는 시간은 남편만의 자유라고 생각했고, 남편 또한 제 개인적인 영역을 터치하지 않기로 저희는 합의도 봤습니다. 이런 건 서로 덜 사랑이기 때문에 덜 집착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만 존중하고 산다면 당연히 갈등 횟수는 자연스레 적을 수밖에 없다고 봤죠.
그런데 신혼여행 날부터 본의 아니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목격했는데요. 그로 인해 제가 살짝 역정을 냈었어요. 남편이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눕더라고요. 씻고 누우라니까 피곤한 목소리를 하면서 저보고 먼저 씻으라대요. 그렇게 피곤하면 먼저 씻고 나와서 먼저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곧 죽어도 싫다더라고요. 이유는 단지 피곤해서였어요. 할 수 없이 제가 먼저 씻었습니다. 남편 피곤할 테니까 배려해서 일부러 서둘러 씻고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 상태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그 더러운 몸뚱어리로 이불을 돌돌 감아서 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은 채 말이죠. 잠옷으로 갈아입을 정신이 있었으면 먼저 씻으러 갈 것이지. 우리가 좀 오래 돌아다니긴 해서 피곤한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씻고 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바깥 먼지도 둘러쓰고 땀도 흘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찝찝하지도 않은지 그대로 잠들어 버렸더라고요. 제가 깨워도 꼼짝도 안 할 만큼 기절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안 일어나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나중엔 결국 제풀에 지쳐서 저도 포기해버렸어요.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남편을 이해해줬죠. 근데 남편이 다음날도 샤워를 안 하고 그냥 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필사적으로 침대를 막아섰습니다. 또 안 씻으려고? 좀 씻어. 어제도 안 씻었잖아. 찝찝하지도 않아? 자기한테서 땀냄새 엄청 나거든? 에이, 무슨 땀냄새가 난다고 그래. 가는 곳마다 에어컨 있어서 땀 생겨도 금방 다 증발해버렸는데. 지금도 만져봐봐. 안 끈적거리잖아. 과연 안 끈적거렸을까요? 어제 누적된 땀까지 곁들여져 사람 가죽이 아닌 다른 걸 만지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 상태로 저를 안아주려고 해서 제가 진심으로 잔소리를 했더니 그제야 저한테 양보해주겠다는 듯 씻으러 가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땀 흘리고 샤워 안 하는 건 상대방에 대해 예의 없는 거 아닌가? 가는 동안에도 귀찮다고 얼마나 툴툴거렸는지 몰라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귀찮아하는 모습은 처음 봤을 정도였습니다. 신혼여행 일주일 내내 제가 남편한테 씻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애 때는 전혀 그런 적 없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같이 해외여행을 갔을 만큼 장기간 연애를 해본 건 아니라서 원래 이런 사람인데 제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원래 그리 잘 안 씻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씻지 왜 안 씻어? 사람이 안 씻고 어떻게 사냐? 네 반응이 재밌어서 괜히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말에 진심으로 긴장했던 마음을 놓았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정말 잘 안 씻는 게으름뱅이일까봐 얼마나 놀랐다고요. 제가 더러운 걸 잘 못 참거든요. 더 명확히 말하자면 깔끔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남편이 평소 차림새가 참 깔끔해서 제가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건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반개월 연애하면서 제가 많이 칭찬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혼여행 오자마자 갑자기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길래 당연히 진짜 모습이란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깔끔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더러워지다니 단순히 신혼여행만의 문제라 생각하며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남편 등짝을 한번 패주는 걸로 그 문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럽게도 남편은 신혼여행 이후로도 더러운 짓을 멈추질 못했어요. 제 반응이 재밌다는 걸 핑계로 일부러 더 더러운 짓을 계속 자처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남편을 질책하면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고 실실 웃을 뿐이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여전히 남편이 장난치는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부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남편이 씻는 것에 진심으로 게으르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반응 때문에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제 반응을 핑계대면서 진짜 귀찮아하는 것이란 걸 눈치챘단 거죠. 어느 날 하루였어요. 남편이 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회색 바지에 물기를 묻혀온 겁니다. 심지어 손을 바지에 벅벅 닦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잠자리를 준비하던 저는 남편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어요. 바지 앞에 물 뭐야? 설마 소변 아니지? 설마 다 큰 어른이 그렇게까지 칠칠 맞은 짓을 했을까? 손 씻다가 흘린 거야? 소변 맞는데 실수로 좀 묻었어.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만의 고민이야. 이런 건 예민한 부분이니까 웬만하면 지적하지 말아줘. 남편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키들거리며 침대로 올라오려고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너무 더러워서 머리털이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남편이 침대에 못 올라오게 막았어요. 아까 손을 바지에 닦는 것 보니까 손도 안 씻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방 밖으로 떠밀면서 가서 씻고 오라고, 안 그럼 밖에서 자게 할 거라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피곤했는지 살짝 귀찮아 하더라고요. 깐 짜증나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혼까지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유단이야. 더 이상 서로 잘 보이려고 안 해도 되잖아. 우리 이젠 좀 편하게 살자. 나도 너 약점 다 눈 감아 줄게. 뭘, 이건 약점이 아니라 기본 예의거든? 네가 이렇게 소변 묻히고 다니는 거 언제 나한테 보여준 적 있냐? 보고 싶지도 않은데 지금 본 것도 진짜 너무 충격적이거든? 내가 말 안 했었나? 나 손 안 씻고 네 손 잡은 적은 많은데 어쩐지 좋다고 잘만 잡길래 그런 거 거부감 없는 줄 알았네. 그 말에 제가 대꾸도 못하고 충격받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를 보곤 웃음을 빵 터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가 손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지 않았냐면서 아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진심으로 기분 상한 내 표정은 보이지도 않는지 남편은 손을 씻고 방에 들어가 누울 때까지도 낄낄거렸어요. 일단 이미 지나버린 일이니까 앞으로 주의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남편에게 확실히 제 의사를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날의 악몽이 겨우 불길함의 시작이었다는 게 아직도 충격입니다. 쎄한 기분에 시동이 걸리더니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잘 안 씻는 걸로 모자라 그냥 위생 상태가 개쓰레기급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나갔어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어째 같이 살면 살수록 모르는 이 같아지는 건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었죠. 남편은 대변도 깔끔하게 못 닦아서 이상한 냄새를 달고 다녔고 희한할 정도로 옷을 잘 안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때처럼 땀을 흘리더라도 식어버리면 샤워를 안 하는 거는 물론 하다못해 발조차도 안 씻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지나다니는 곳마다 발냄새가 온 바닥에 찍혀서 향이 진동을 합니다. 제가 씻으라고 잔소리를 해도 그때뿐이었어요. 남편이 알겠다고 해놓고 저 안 보는 사이 자버리거나 씻었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냄새를 맡아보라 장난을 칩니다. 장난도 한두 번이지 사람 예민한 문제를 갖고 계속 건들면 화가 나기만 하잖아요. 언제는 시모가 우리 집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날 남편도 있었어요. 마침 남편이 발톱 갖고는 손이랑 발을 안 씻고 자꾸 다른 물건을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 제가 약간 장난식으로 시모한테 남편 발 좀 씻으라고 말해달라 했거든요. 사람 사는 게 다 저렇지 뭘 그러니. 나 물건 만지는 것도 아니고 가족 건데 너 벌써 남편 머리 위에 서려고 기강 잡는 거냐?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편은 발에 무좀도 있어서 냄새가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씻지도 않고 그 손으로 이것저것 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들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이거 다 포용해 주나요? 저는 이때 시모가 남편을 너무 감싸고 돌길래 굉장히 뻘쭘해서 입을 다물어 버렸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시모 마인드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들이면 악취고 뭐고 다 예뻐 보이는 건가? 대체 자식의 사랑은 어디까지 뻗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의 문제는 늘 심각하다 느끼고 있었지만 제가 언제 가장 심각함을 느꼈냐면요. 아무래도 신혼집이니까 저희가 집들이를 해야 했거든요. 각자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남편 친구들은 잘 왔다가 갔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기분 좋게 집을 찾아온 날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들 저희 집을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발장 앞에서 주춤거리는 겁니다.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왜 집에서 외국인 암내가 나니? 나 이런 냄새 중국에서 교환학생 다닐 때 지하철에서 맡아본 것 같은데? 야,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어? 진심으로 토할 것 같아. 그냥 나가서 집들이 하면 안 되겠니? 친구들 반응 때문에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집안에서 진동하는 액취증 냄새 때문에 마치 남의 겨드랑이에 파묻혀 있는 것 같다면서 급기야 한 친구는 숨쉬기 어렵다고 못 참고 나가버렸어요. 결국 환기 다 될 때까지 우리 집에 아무도 못 들어가겠다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보고 괜찮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저는 견딜만 하다고 어색하게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악취가 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냄새가 심하다고 하니 창문을 열고 급히 환기를 시켰어요. 그동안의 2시간가량은 친구들을 데리고 밖에서 놀아야 했죠. 제가 그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창문 열고 바람 냄새 맡다가 거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묘하게 액취증 냄새가 나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긴가민가 했었어요. 근데 저는 긴가민가 하게만 느껴졌다는 것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친구들은 숨을 못 쉴 만큼 괴로웠던 냄새라는데 저는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 더러운 냄새에 적응된 제 자신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냄새가 곧 제 냄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안 씻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고 충격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집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상한 냄새가 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생각 외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아무튼 환기가 되긴 했어도 가구들의 배인 냄새까진 어쩔 수 없어서 친구들은 잔잔한 액취증 냄새를 계속 느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술자리를 갖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음식에서 액취증 냄새가 나는 기분이라면서 입맛이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음식 먹는데 겨드랑이가 떠오르면 입맛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친구들이 대체 이런 냄새 왜 나는 거냐고 저한테 조심스레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때 저는 순간 제 남편을 언급하는 게 창피해서 사실을 숨기고 말았어요. 잘 모르겠다고 그리만 둘러댔죠. 그러니 친구들은 장난친다고 혹시 외국인 우렁각시 사는 거 아니냐, 외국인 하숙생 있는 거 아니냐, 남편이 외국인 아니냐, 온갖 외국인 얘기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저도 부산에 놀러가서 해운대의 한 실내 공간에서 외국인 특유의 겨드랑이 체향을 맡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들이 있던 공간에만 들어가도 그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대충 무슨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래 있다가 가라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악취 때문에 집들이를 망치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렇게 씻어달라 부탁했던 남편은 친구들이 집들이 온다고 했던 그날도 씻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친구들한테 인사만 하고서 바로 안방에 들어갔어요. 아마 또 씻지 않은 몸으로 침대에 올라가 누웠겠죠. 상상만 해도 이미 저의 한계치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시점 안방에 있던 남편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더는 못 참겠던 저는 한 소리 하기 위해서 안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무좀 걸린 발을 긁으며 그 손으로 리모컨 만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친구들 잘 보내줬냐고 속 편한 소리만 해댔어요. 저는 이대로는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결국 남편한테 최후의 선언을 하였어요. 아무래도 당신 좀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살다간 나까지 후각이 고장날 것 같아. 당신 병원에 날 잡아서 액취증 수술하러 가자. 뭐? 뭔 수술? 내가 수술을 왜 해? 나 얼마나 건강한데. 그리고 쓸데없이 겨드랑이 뭐하러 수술하냐? 돈이 남아 돌아? 사람 죽는 것보단 돈이 빠듯한 게 나아. 지금 이 방에도 악취가 진동을 한다고. 내 친구들이 오죽했으면 우리 집에 외국인 사냐고 물었겠어. 그 와중에 남편이 무좀을 얼마나 긁었으면
까만 이불에 발에서 떨어진 각질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제 눈에 엄청 거슬렸어요. 남편은 혼자 쓰는 침대도 아니면서 꼭 한 번씩 저런 식으로 이불에 더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무좀 관리도 좀 받아. 무좀도 배우자한테 옮길 수 있다는 거 몰라? 그리고 더럽게 왜 자꾸 잠자는 자리에서 발을 긁고 난리야. 당신 때문에 나까지 무좀 옮으면 나 진짜 집 나가버린다. 제가 악에 받쳐서 소리치자 남편은 그제야 자기 발 각질 때문에 그러냐면서 이불 위에 있는 이물질을 탈탈 털어서 바닥으로 죄다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안 씻어서 그런 거지 수술은 뭔 수술이야. 나도 누구 만나거나 필요할 땐 씻어. 특히 양치는 매일 하고 있고 한 번씩 사우나 가고 싶으면 씻고. 그게 다야? 고작 그런 걸로 떳떳하다 자랑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은 매일 씻는 걸 도대체 당신은 왜 못해? 매일 씻는 건 상식이라고. 그거 다 편견이야. 나 봐. 매일 안 씻어도 엄청 건강하잖아. 그리고 씻어봤자 일하러 가면 5명 보는 게 다인데 뭐하러 굳이 때 빼고 광내겠어? 남편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출근하면 잠만 잔다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남편이 복장은 깔끔하게 입는 편이라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줄 압니다. 향수를 얼마나 뒤집어 쓰고 다니는지 악취가 느껴지기 전에 향수 냄새에 놀라서 코를 막을 정도로 뿌려서 남편과 철썩 붙어있지 않는 한 웬만큼 냄새는 또 안 느껴지더라고요. 네 남편 냄새 난다고 동네방네 소문나는 것도 짜증나지만 한편으론 아무도 모르고 저만 길길이 날뛰는 것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제가 예민해서 남편을 못살게 구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았거든요. 날 위해서 노력해줄 순 없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아무것도 못하겠다잖아. 우리 신혼인데 이게 뭐냐고. 날 아내로 생각한다면 수술 받고 무좀약도 타먹고 노력하는 척이라도 좀 해. 갈수록 피곤하게 왜 그러냐. 우리 애초에 벗겨질 콩깍지도 없던 사이 아니었어? 나한테 실망할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몸서리를 치는데. 남편은 귀찮다고 제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그대로 누워서 자는 척을 했어요. 발 각질이 나뒹굴던 이불 위를 그대로 눕는 남편을 보고 저는 또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죠. 이미 턱 끝까지 차올랐던 한계는 제 이성을 그만 놓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끝내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각방을 선언했고 그제야 제가 성났다는 걸 인식한 남편은 얼렁뚱땅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 사과도 그저 말뿐이었어요. 저와 화해를 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부 문제로 어른들에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 부모님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집안 행사가 있으면 문제 안 되게 착실히 이행했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시댁이 제사도 안 하고 명절도 안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결혼하기 전에도 말씀하셨던 건데 명절 때마다 여행을 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더러 친정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알아서 하래서 그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결혼한 친구들도 저보고 유일하게 결혼 잘했다고 말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친정에 가서는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손도 씻고 나름 멀쩡한 사람인 척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 문득 나랑 연애할 때도 내가 보는 곳에서만 저런 식으로 멀쩡한 사람인 척 했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 순간 잠깐 다스리고 있던 감정이 울컥 올라올 뻔했습니다. 뭔가 속아서 결혼한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신중하지 못해서 어른들 등살에 밀려 바로 결혼을 선택해버린 제 실수도 문제였지만 남편이 솔직하게만 말해줬어도 여기까지 오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났어요. 친정에 있는 동안 내내 이걸 부모님한테 일러바쳐서 합가를 해야 하나 심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또 고민뿐이었죠. 그렇게 무려 5개월이 더 지났고 저랑 남편은 그때까지도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 몇 번 화해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수술하라 했더니 남편이 끝까지 수술은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 아니래요. 안 씻어서 그렇지 씻으면 없어질 냄새라나 뭐라나. 그래서 그럼 매일 씻으라고 하면 그건 또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십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버리면 나중에 제가 더 크게 실망할까봐 감히 약속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만 미안하다 할 거면 왜 자꾸 저한테 말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의 반복적이고 똑같은 패턴의 사과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제 태도에 기분 상한 남편이 우리 사이의 갈등을 끝내 시모한테 일러바쳤나 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직접 우리 집까지 행차하신 거 아니겠어요? 생긴 건 길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주워 먹게 생긴 것이 어지간히 깔끔 떠는 편인가 보구나. 우리 아들이 뭐가 더럽다고 수술까지 하라 그랬니? 어머님 들으셨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남편이 위생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겨드랑이 냄새는 원래 그런 건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길래 수술 좀 권유해 본 거예요. 사람이 사람 냄새 달고 다니는 게 병자 취급당해야 될 정도인 줄은 몰랐네. 너는 냄새 안 날 줄 아니? 에휴, 남편이 바깥 일하고 오면 고생했다고 밥상이나 맛있게 차려줄 것이지. 어디 냄새 난다고 구박을 해. 그게 고생의 흔적이라는 거 몰라? 어머님, 요즘 부동산에 사람 없어서 직원 급여 주기도 빠듯한 거 말 못 들으셨어요? 남편 출근하면 잠만 퍼질러 자고 온대요. 그리고 바깥일은 저도 한다고요. 적어도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저도 남편을 존중해줄 마음이 생기죠. 이대로면 저희 아이도 못 가진다고요. 내가 살다 냄새나서 애 못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괜히 네 몸 어디 문제 있는 걸 내 아들 핑계 대면서 슬금슬금 밑밥 가는 거 아니니? 대화의 전개가 왜 이렇게 연결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모는 뜬금없이 제 불임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이 소식이 없냐고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죠. 그런 시모를 보니까 뭐든 그냥 제 문제로 만들려고 하는 못된 신보가 보였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자기 아들 문제는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길래 그 이유를 언급하면서요. 남편이 더러워서 각방 쓴 지 오래됐어요. 남편 옆에만 누우면 저절로 구역질이 나오려고 해서 도저히 한 입을 못 덮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랑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기 씨가 이미 남편 몸 안에서 다 죽었겠어요. 또 몸은 얼마나 긁어대는지. 저희 방 이불 까만색인데 하얀 가루가 드글드글해요. 지금 보러 가실래요? 제가 시모를 앞장서 안방으로 가려고 하니까 시모가 짜증이 났는지 표정 썩히면서 저더러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며 다짜고짜 뺨을 때렸습니다. 손찌검을 당할 줄은 몰랐기에 저 그때 상당히 당황했었어요. 대체 제가 왜 이런 문제로 맞기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는 억울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여태 외롭게 지냈다는 거냐? 어디서 이런 불려우 같은 게 들러붙어선 감히 내 아들을 외롭게 만들어. 그렇게 내 아들이 냄새나고 더러우면 아예 집을 나가버리지 뭐하러 각방만 쓰고 앉았니? 말씀 잘하셨네요. 안 그래도 남편이 너무 고집부려서 이젠 그만 포기하려고요. 도저히 어머님 아들이랑 한 지붕 아래 사는 거 구역질 나서 안 되겠어요. 여기 더 있다간 없던 병까지 걸릴 지경이라니까요. 저는 시모를 내버려 두고서 시모 보란 듯이 바로 가방을 챙기러 자리를 떴습니다. 간단히 짐만 챙겨서 나왔어요. 시모는 기가 차서 저를 지켜보고만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나가기 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번뜩 떠오른 겁니다. 발길을 돌려 시모한테 다가가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러니 시모가 기겁하면서 저를 기겁하면서 밀어내더군요. 어머님, 어쩐지 어머님은 이 집에 오랜만에 들어오는데도 아무렇지 않길래 이상하다 했어. 어머님도 앞내 너무 심각하네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주변에 사람들 안 오죠? 곁에 왔다 하더라도 아마 다들 속으로 욕했을걸요? 어머님도 지금 아드님이랑 똑같이 병자니까.
뭐? 2년이 진짜 막 나가기로 작정했나? 집 나가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네 시엠이거든? 예의 없게 무슨 짓이야?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대신 저 이 집 문턱 나가면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 안 할 거라서 말은 예쁘게 못해요. 근데요. 지금 보니까 어머님도 냄새 심한데 혹시 그동안 시댁 못 오게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실제로 저는 남편과 연애부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시댁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밖에서 시댁이라는 아파트 건물만 봤을 뿐이었어요. 시댁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댁과의 모든 약속은 전부 다 밖에서 해결했어요. 결혼 인사를 갔을 때도 외식을 했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외식을 했죠. 시부모님 두 분 생신을 챙길 때도 외식을 하였습니다. 제사도 안 하고 명절도 없으니 제가 몰래 시댁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 시댁을 가볼 이유가 없더라고요. 한번 가볼 마음은 있었지만 일을 다니다 보니까 귀찮아서 자꾸 미루는 바람에 그마저도 못 가봤네요. 근데 그날 시모에게서 나는 체향을 맡아보니까 설마 시댁에도 우리 집에서 나는 악취랑 비슷한 냄새가 나서 그러나 싶더라고요. 그저 추측으로 물었던 건데 시모 얼굴이 순식간에 벌개지는 것을 보니 전곡을 찌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의문이긴 하나 왠지 맞는 듯 했어요. 저는 괜히 평생 냄새에 절여서 익숙해져 온 시모가 불쌍해서 어깨를 톡톡 두들겨 주었어요. 그리곤 신발장으로 가 신발을 신었죠. 참, 손주발하셨죠? 어디서 들었는데 액취증이 유전 가능성 높다더라고요. 저 절대 어머님 집안 혈육 안 낳아줄 거예요. 애 불행하게 만들 일 있어요? 제가 볼 땐 어머님 아들은 함부로 방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병자 아들 끼고 끼리끼리 사세요. 괜히 남의 집 딸내미 건강 망쳐서 원망 사지 마시고요. 저의 마지막 인사말에 시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게 달려왔는데요. 저 얼른 현관을 빠져나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와 버렸죠. 실내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울리던지 그렇게 그 집을 탈출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날 이혼을 할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랑 언제 진지하게 이혼 얘기를 해볼까 날짜를 정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마침 시모가 찾아와서 제 속을 들들 볶아주는 덕에 무작정 저질러버린 거였죠. 어쨌든 그날 친정으로 가자마자 남편한테 곱게 합의 이혼하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의외로 남편이 당황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제 잔소리를 귀찮아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저를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각방 쓰는 것까진 내가 봐줄 수 있는데 이혼으로 협박하는 건 아니지. 아무리 우리가 적당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다고 해도 이렇게 쉽게 이혼하는 게 말이 돼?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넘었는데 우리가 애초에 그 정도의 마음으로 결혼한 이유가 뭐였는데 서로한테 미쳐서 결혼하면 그만큼 서운한 것도 많아서 존중도 못 해주고 마음도 빨리 식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 나도 당신이랑 살면서 이딴 이유로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게 적당히 했어야지. 네 멋대로 하고 살 거면 결혼을 왜 했니? 이미 너네 엄마랑은 말 끝냈으니까 거기랑 얘기해. 야, 일단 만나서 얘기해. 우리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했지? 엄마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없어. 내가 다시 설명할게. 나 매일 씻을 테니까 우리 천천히 얘기해보자. 남편은 제가 시모한테 혼쭐 나면 고개 숙이고 한 발 물러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랬는데 제가 바로 이혼 통보를 해버리니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남편이 진짜 이혼만큼은 하기 싫었나 봐요. 남편 입에서 매일 씻겠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의외였어요. 심지어 필요하면 수술도 흔쾌히 하겠다고 난리대요. 수십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절벽 끄트머리로 내몰리니까 그제야 무서운가 보지? 그렇게까지 고집 부려야 말 듣는 놈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비 맞춰주기도 싫고. 또 이미 네 엄마한테 뺨 맞은 게 기분 나빠서 어머님으로 모시고 싶지도 않아. 맞았어?
엄마가 때렸다고? 엄마가 그런 말은 없었는데? 내가 가서 혼내줄게. 내가 다 잘못했어. 너 아니면 누가 나 같은 거랑 결혼해준다고. 나 이대로 이혼하면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넌 제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줘. 그 썩은 몸뚱아리를 또 누구 주려고. 너 하나 살자고 다수를 죽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대체 어쩌다가 그 지경으로 컸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이 계기로 위생 개념 좀 갖췄으면 좋겠다. 남편은 제 말에 더 이상 매달리지도 않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길래 저도 그냥 합의서 도장 찍을 일 생기면 연락하라고 말한 뒤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한 일주일은 지났을 겁니다. 남편은 이혼 안 해주고 그 정도만 버티다가 결국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었는지 도장을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러운 부분 말고는 잘 맞았으니까 결혼까지 간 게 아닌가 싶은데 한편으로는 더러운 것이 드러나자마자 좋았던 장점이 다 가려질 만큼 단점이 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아쉬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밖에 못 살고 있는 남편의 인생이 안타깝긴 하네요. 자기가 이혼당한 이유를 부디 수치스러워해서 앞으로는 관리 좀 하길 바랄 뿐입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저도 이혼을 했다는 것 자체는 참 상처고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한동안 직장 일도 손에 안 잡혔을 만큼 정신이 딴 곳에 팔려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혼에 대해서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아빠였어요. 제가 이혼을 해서 가슴 아파했다기보단 자기가 소개해준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이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어른들의 부추김이 있었지만 결혼을 결정한 건 나와 남편이었다고 달래주었죠. 그런데도 아빠는 아무래도 제게 많이 미안했나 봅니다. 결혼한다고 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 결혼 생활을 지켜보면서 느끼셨던 것 같았어요. 엄마도 옆에서 아빠를 걱정했을 만큼 아빠가 제 이혼을 신경 쓰고 계셨다는데 저는 여린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나 어느덧 그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 바람에 잠시 이혼에 대한 제 감정은 잊게 되었는데요. 그 무렵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귀가 중인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아빠가 집 근처 파출소에 있다고 그리로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 생겼나 싶어서 그날은 지하철이 아닌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파출소 앞에 내려서 바로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빠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전 남편과 전 시모였는데요. 그 사람들을 다시 본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전 남편 얼굴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상황을 묻기도 전에 전 시모가 저를 발견하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제법 성난 얼굴로 달려들었어요. 갑자기 팔을 뻗어 무방비하게 서 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남의 자식 건드릴 배짱이 있었으면 이 정도 각오는 했겠죠. 내 자식 저꼴 됐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나도 내 자식 당한 것만큼 당신들 자식 똑같이 만들어버릴 거야. 오자마자 머리채를 잡히는 바람에 정신없이 당하기만 했는데 그때 아무래도 장소가 장소인지라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저랑 전 시모 사이를 당장 갈라놓았고 저는 그곳에서 아빠의 생경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경찰들이 붙잡고 있는 전 시모 얼굴이 손바닥을 휘날려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누가 전 남편 얼굴에 상처를 만들어 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뭘 잘했다고 말하는 꼬락서니까지 뻔뻔해서 내 딸을 모욕해? 이혼하면 다인 줄 알아? 애초에 바람 피워서 내 딸 인생 망쳐놓은 당신 아들이 맞을 짓 한 거 맞잖아. 내 딸이 무슨 죄야? 그 소리를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전 남편에게로 시선이 갔는데 전 남편이 저를 못 쳐다보더라고요. 곁에 있는 엄마가 설명해 주길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것도 저와 이혼하기 전에 말이죠. 아빠가 그날 제게 전 남편 같은 사람을 소개해 준 게 미안해서 주선자와 만나 술 한잔을 했답니다. 주선자도 전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아빠한테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해요. 두 사람은 본의 아니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어쩔 수 없었다는 듯 그렇게 술로 마음을 달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마무리해 그 주선자를 먼저 택시에 태워보낸 아빠는 다음 택시를 잡으려고 했대요. 그때 우연히 전 남편을 보았다는 겁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간 아빠는 전 남편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 남편을 불렀으나 전 남편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건지 걸음이 바빠 보였다네요. 근데 아빠가 그걸 계속 쫓아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전 남편의 연인을 목격했답니다. 그걸 보면서 아빠는 좀 서운하긴 했지만 이미 이혼을 한 마당이니까 떠나버린 사이의 연애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전 남편이 하는 말 때문에 아빠가 그곳에서 전 남편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 자신의 연인을 향해서 나한테 뭐라도 빼먹고 이혼하려 했는데 그러지 못해 시간만 허비하다 헤어졌다고, 이렇게 빨리 이혼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합가해서 자기 엄마 집안일 쉬게 하고 나를 가사노동 시킬 걸 그랬다며 키들거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전 남편의 더러운 습관을 조금이나마 안쓰러워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럽더라고요. 저는 바로 전 남편한테 가서 풀스윙으로 가방을 휘둘렀어요. 귀싸대기를 제대로 맞은 전 남편은 그대로 의자에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도 너처럼 더러운 새끼랑 사느라 손해만 봤는데 돈도 못 받고 이혼해서 억울하더라. 야, 고맙다. 가는 길 아쉽질 말라고 이렇게 위자료까지 챙겨주려고 하네. 덕분에 소송할 게 아주 쏠쏠해졌어. 그날로 저는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아빠를 폭행죄로 고소할 거라길래 저도 시무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전 남편이 결국 아빠의 폭행 문제는 합의를 해줬어요. 이혼으로 끝인 줄로만 알았던 관계가 드디어 끝난 거라고 봐야 했어요. 만약 아빠가 알아내주지 못했다면 저는 전 남편에게 영원히 바보 전처로 기억되었을 거예요. 아빠는 저의 구세주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러운 전쟁 같았던 제 사연 읽으면서 눈살 찌푸리진 않으셨는지요? 다른 무거운 고민과 달리 별 시덥지 않은 고민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제겐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렸을 만큼 괴로운 하루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벗어나서 그저 평범한 삶이 감사하기만 하죠. 그러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제 사연에도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